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방정식을 마치면서 활용에 대한 선생님이 활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사실은 방정식 활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요. 인수분해와 더불어 이제 방정식 활용을 우리가 이제 중요시 다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선생님이 방정식 활용에 여러분의 도움을 주려고 문제 몇 개만 좀 예를 들어 풀어줄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자릿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자리다 그러면요, 얘는 10A 더하기 B다 이렇게 표현하고, 물론 A가 0이 아니겠죠. 어떤 자리가 예를 들어 123이다. 이거는 뭐냐면요, 1 곱하기 100, 그 다음에 2 곱하기 10, 3 곱하기 1.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걸 자릿수라 그래요. 자릿수에 대한 응용으로는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아버지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이런 문제를 냅니다. 야, 올해 내 나이가 38살이야. 이게 아버지 나이예요. 네 나이가 몇 살이지? 저 12살입니다. 그럼 우리가 둘이 몇 년이 흘렀어? 그래, 그 X년이 지났다고 하자. 그랬더니 아버지인 나의 나이하고 2배를 한 학생의 나이하고 같다. 그러니까 너의 나이가 같다. 근데 그래서 너가 누군지 모르니까 학생이라고 제가 쓴 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X년이 뭐냐? 이렇게 되죠. 자,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아버지 현재 나이가 얼마? 38. X년이 지나면 얼마? 38 더하기 X. 내 나이가 12살. X년이 지나면 내 나이는 12 더하기 X. 아, 이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아, X년 후에 아빠의 나이, 그 다음에 X년 후에 내 나이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방정식을 이제 풀어볼게요. 분배 법칙을 쓰면 24 더하기 2X. 요거 뭐죠? 그냥 38 더하기 X죠. 자, 이제는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걸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이항만 해보겠습니다. 자, 동료한끼리 모으니까 2X 빼기 X. 넘기니까 38 마이너스 24. 2x에서 x 하나 뺐더니 x만 남죠? 38에서 24 빼기 14죠. 아, 그래서 14년 후에는 내 나이의 2배가 아버지의 나이와 같다. 이런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문제는 문제 익히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문제에서 많이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활용해서 농도예요. 농도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용액 속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거를 100%죠. 100분율로 나타나는 건데요. 자, 전문 용어로 써볼게요. 용액, 소금물, 설탕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질은 뭐냐면 설탕, 소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곱하기 얼마? 100을 했더니 그게 농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좀 풀어볼게요. 자, 소금물의 농도예요. 그러면 용액이 뭐라 그랬죠? 소금물이 되겠죠? 용질이 뭐겠어요? 소금이겠죠? 곱하기 100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 문제를 이용해보면 소금은 어떻게 되죠? 아, 여기 100이 올라갔으니까 나누어주고요. 농도 곱하기 얼마? 소금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요 2개 정도만 그래도 알아놓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농도 문제를 한번 즉석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12%의 소금물이 300g 있었다. 내가 여기에다가 중간에 뭘 집어넣는다? Xg의 물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몇 프로짜리? 10%짜리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10%짜리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제일 하는 건 우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분석. 자, A라는 비커에 3개를 딱 나눕니다. 몇 프로? 현재 12%예요. 소금물이 얼마? 300g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는 뭘 적어야 되냐면, 도대체 12%짜리의 소금물이 300g이면 소금의 양이 얼마냐? 그럼 아까 했죠.
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얼마? 300. 그 다음에 얼마? 12%. 그래서 얘는 약분을 하니까 3 곱하기 12가 돼서 얼마? 36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안에 현재 36g에 뭐가 들어있다? 소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36g의 소금이.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떠한 일을 벌리냐면요. 이게 이제 변화되는 건 이제 노란 걸 해볼게요. 요번에는 거꾸로 이제 10%짜리를 만들려고 해요. 자,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소금의 양이 는다, 안 는다? 물 속에는 소금이 없죠? 그래서 300 더하기 X가 되고요. 그러니까 Xg의 물은 소금물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의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문제 풀어보면 되죠. 아, 10%라는 것은 300 더하기 X,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얼마? 100이었다. 그래서 X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선 10 곱하기 300 더하기 X는 36 곱하기 100이죠. 자, 양변을 뭘로? 10으로 나눠줍니다. 즉, 10을 곱해주면요. 10분의 1을 곱해주면 300 더하기 X는 36 곱하기 얼마? 10이 되고, 이게 3600이 되겠죠? 그러면 300을 빼주면, 아, 여기 10X가 있었네. 그죠? 10X가 되네, 여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300 더하기 자,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양변에 10분의 1을 곱하면요. 여기가 300 더하기 X가 되고요. 여기는 36 곱하기 10이 돼서 36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위에다 해보면 이게 지면이 작으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네요. 360이 되고요. 요 놈을 이항했더니 X는 360 빼기 300이 돼서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60이 되는 거네요. 즉, 내가 여기에다가 물의 양을 얼마? 물의 양을 60g만 물의 양을 집어넣으면 12%의 소금물이 몇 프로로 변했다? 10%로 변했다. 이렇게 비커를 그려서 조사를 해봤더니 조금 그래도 뭔가 아는 것 같죠? 자, 칠판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여기저기 막 풀었어요. 이만큼 농도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문제 익히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예요. 자,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푸는 문제 중에 속력이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리도 있고요. 시간도 있어요. 자, 어떤 자동차가 있었는데, 어떤 자동차가, 선생님 원래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렇게 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요 거리를, 만약에 이제 거리를 S라고 놓으면요. 자동차가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는 어떤 거에 왔나요? 자동차에 뭐가 있어서? 속력이 있어서. 속력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얼마만큼의 시간을 이용해서 갔느냐.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거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력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가우스 책에 들어가면 자세히 할 거예요. 속도에 대한 절대값이다, 뭐 크기만 있다, 뭐 스칼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차 몰고 가잖아요. 그죠? 엄마하고 여행 가다 보면 띠떠 울리죠. 여기는 100km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100km, 그게 시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속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외갓집을 갑니다. 그런데 좀 어려울 거예요, 좀. 외갓집이 나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은 집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집에서 작은 집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30km예요. 30km. 30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X만큼 움직였지만 작은 집은 X-30만큼 움직였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x-30만큼 움직였고 우리는 x만큼 움직였는데 여기에 이동하는 동시에 여기서 만났어요. 동시에 출발을 했어요. 야, 우리 출발할게 했대요. 형님, 나도 막 지금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출발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게 같이 도착했을까요? 분명히 속력의 차이일 거예요. 우리가 먼 거리를 이동했는데 여기는 작은 거리를 이동했는데 같이 도착했다. 분명히 속력이 우리 자동차가 작은 집 자동차보다 속력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볼까요?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 풀고자 하는 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 그래서 작은 위삼촌하고 우리 집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동시에 출발했는데 그러면 속력의 차이가 얼마였을까? 자, 우리 집의 자동차 속력은 얼마? 100으로 잡아요. 작은 위삼촌 집의 속력을 80으로 잡아보면요. 거리라는 거는 속력하고 시간이 똑같다 그랬는데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자, 요 식을 이용하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자, 걸린 시간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걸린 시간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걸린 시간을. 자, 그러면 우리 집은 자동차 속력이 얼마? 100이고 움직인 거리가 얼마? x예요. 자, 작은 위삼촌은 움직인 거리가 얼마? x-30이고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였다? 80이었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문제 분석은 아까 여기서 다 끝낸 거고 요것만 풀면 되겠죠. 자, 우선 양변에 10을 곱하면 양변에 먼저 20을 곱해볼까요? 그래서 100하고 80이 최대 공약수가 20이니까 그래서 20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되나요? 5가 되고요. 이거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죠? 양변에 20을 이제 또 한번 또 곱해봅니다. 20을 또 곱해보면요. 여기는 뭐가 되나요? 4x가 되고요. 여기는 5의 x-3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도 곱하기 20으로 온 거고 또 곱하기 20을 또 한 거예요. 왜? 이번에는 5와 4의 뭐에?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분모를 없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배 법칙에 의해서 5의 x-150이 되고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여기다 정리할게요. 4x는 5의 x-150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5x-4x가 되고 요거 이항하면 150이 되죠. 따라서 x는 150이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서 위가치까지의 거리가 얼마였다? 거리는 얼마? 150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들을 설명하려고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전략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데요. 그 전략 세우는 거를 여러분이 다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나머지는 문제 익히기를 풀면서 선생님이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